세습신 분재의 그늘 속에 가려진 능력주의의 폭정.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대체로 과소가 문제시되었을 뿐 그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포착된 일은 드물었다. 즉 능력주의가 왜곡되고 타락해서 문제이지 능력주의의 이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저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 비판 담론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과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평등은 정당화가 될까? 혹은 우리가 지금 정말 공정한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자. 박권일님의 논문.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이 논문이 말하는 능력주의란? 이 논문은 능력주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다. 현실적 능력주의. 실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능력주의. 이상적 능력주의. 정말 공정하게 능력만 평가된다면? 이라는 가정 속 능력주의. 보통 우리는 능력주의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안 돼서 문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그 이상 자체도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 현실적 능력주의 공정 논란의 실체. 논문은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 비정규직 논란을 예로 든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 무임승차다. 역차별이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업무에 대한 실제 기여가 아닌 입직 당시의 시험 성적에 따라 급여나 복지 등에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 지대 추구 렌트 시킹, 즉 생산적 기여 없이 소유권만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여기서 지대 추구에 대해 더 알아보자. 지대 추구는 아무런 생산성 향상 없이 소유권만 이용해서 이익을 꾀하는 행위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과 생산성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털럭 1967 크루거 1974.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생산성에 기여를 한다. 어쩌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양적 차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영영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가지지 못하게 질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맞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듯 생산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보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의 점유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린다. 한국인은 정말 평등을 싫어할까?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정기조사팀 2018년 2월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은 평등한 분배보다 불평등한 분배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는 결과에 대해 다음처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업적주의 메리토크러시보다 노력과 과정에 대한 보상을 공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성보다 근면성을 기준으로 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시 경쟁에서 성실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때 왜 크게 좌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정기조사팀 2018년 2월 2일 상벌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은 매우 높다. 세계 가치관 조사 WVS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선진국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동시에 자기 표현 가치는 매우 낮다. 즉 격차는 있어야 한다. 근데 약자에 대한 관용은 낮다. 라는 아주 특이한 조합이다. 저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보통 잘 살게 되면 사회의 관대함도 같이 올라가는데 한국 사회는 아무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도 사회적 신뢰나 관용이 나아지지 않았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 6차 조사와 7차 조사에 걸쳐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압도적 찬성이다. 한국 사회는 10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서구가 수백 년간 진행시킨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었다. 사실상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만연했던 지위의 세습과 형식적 공정조차 보장하지 못했던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이런 과거와 현재의 공존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세습에 진일보된 대안으로 능력주의를 외치고 있고 과거로의 회귀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 이유가 젊은 세대가 능력주의를 지키려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고위층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시험 승자 독식 그리고 혐오. 그러나 사법시험은 개인의 준비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점에서 순수하고 공정한 능력주의 경쟁이라 볼 수 없다.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 그랜트 마이너스 시킹의 정당화다. 즉, 어떤 생산적 기여 없이도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 그것이 시험 마이너스 지대이그 잼 마이너스 렌트이다. 논문은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시험을 통한 승자 독식, 한 번 합격 인생 급상승, 한 번 탈락 회복 불가, 제도화된 격차, 고시, 대입, 공채. 이 시험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드는 장치가 된다. 계급적 혐오의 정당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빌거 휴거 200다리. 이 말들 뒤에는 항상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다. 능력주의는 이렇게 차별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차별, 비하, 멸시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듣는다.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본인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제 자식을 훈계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마주친다. 용접 공비하 발언을 한 스타 강사,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주민들 모두 누군가를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용접 노동자나 경비, 청소 노동자를 단 한 번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다. 이상적 능력주의도 왜 문제인가? 그럼 이런 반론이 나온다. 아니, 진짜 공정한 능력주의라면 괜찮지 않나? 여기서 저자는 존 롤스를 끌어온다. 재능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노력할 수 있는 성격도 받은 것이다. 노력한 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즉, 이상적 능력주의조차 불평등을 개인 탓으로 만든다. 여기서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타고난 재능은 자신만의 소유물이며 이천부적 자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롤스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조건은 도덕적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능력, 노력 등의 자질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롤즈 2003 152-153. 만약 어떤 사회가 생산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차등의 원칙을 거부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회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롤즈 2003 154. 롤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우월한 성격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의문스럽다고 말한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의 천부적 능력이나 기능, 그리고 그에게 가능한 대안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보다 나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같을 경우 양심적으로 노력하기가 보다 쉬우며 그들에게 보다 큰 행운이 오리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기가 어렵다. 롤즈 2003 411-412. 노력에 따른 분배 역시 재능에 따른 분배와 본질상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력은 분배의 기준으로 재능, 기여와 비교했을 때 가장 공정해 보이지만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난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노력을 느끼고 짐작할 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유의미하게 상호 비교할 수 없다. 조앤 로빈슨, 존 라번선 등이 적절하게 비판한 것처럼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생산성이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그 생산 요소의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 라번선 1979 113. 즉, 현실적 능력주의는 지대 추구적 시험주의 TSTOCRACY로 수렴하거나 다른 위장된 신분제로 귀결한다. 현실적 능력주의 사회든 이상적 능력주의 사회에서든 대다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적 능력주의 사회에선 저능력자라는 낙인까지 공식화된다. 능력주의는 세습심 분제라는 구학을 알리바이 삼화구조적 차별, 구조적 특권,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거학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거나 은폐한다. 능력주의와 세습심 분제라는 이 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다원화하는 유연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다. 우리는 공정을 말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능력주의는 세습보다 정의로워 보이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가면일 수도 있다. 다음에 그건 공정하잖아라는 말을 들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공정한 걸까?